자, 11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세 번째. 여전히 이제 무관한 문장 찾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정답은 여기 4번 체크해서 무관한 문장 빼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반적인 해석을 잠깐 보게 되면, 감정은 지금 구현된 정신의 일부, 그래서 충동과 동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주된 원인이 되고,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실 이성보다는 열정에 있다라는 글.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행동과 동기의 근원. 다음에 이성조차도 감정, 이 열정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진다. 자, 감정을 토픽으로 두는 지문인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1강 세 번째 보도록 하고, 자, 이 글은 자, 모든 행동의 근원. 모든 행동의 근원은 다른 말이 뭐다? 바로 감정이다. 감정 때문에 행동, A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감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의 근원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글은 emotion, 이것이 이제 이 글의 토픽이 되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embody, 구체화시켜 놓은, 구현된, mind는 정신입니다. 자, 이런 정신의 한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즉, 감정은 구현된 정신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발휘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감정으로 표현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다. 감정은 우리 정신을 인바디라는 것은 구현된, 구체화시켜 놓은 뜻이니까 구체화시켜 놓은 하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being so, 그렇다면 이런 수거 될 것이고, 감정은 구현된 하나의 정신의 일부분이다. 정신을 구현시켜 놓은 것이 바로 감정이 되겠다. 자, it is absurd, it, that 돼 있고, 요거는 가주어 it이라고, 요건 진주어 that이라고 합니다. 대대화 전체는 너무 absurd하다. absurd는 터무니없는 모순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so often, 너무나 자주, 이건 뭐 의미가 없겠고, come to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게 되다라는 그냥 관용적 표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결국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감정을 언급합니다. 감정을 하나의 abstractions, 요건 하나의 어떤 하나의 방해물로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모순적인 내용이다. 어떤 방해냐면 이렇게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loud는 동사입니다. 흐리게 만들다.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방해물이다. 감정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위에 나왔잖아요. 구현돼 우리 정신을 구체화 시켜 놓은 것이 바로 감정이다. 됐죠? 정신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체화 시켜 놓은 구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됐습니까?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지,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absurd, 그것은 터무니없다. 일단 터무니없다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어휘로서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도 요것도 클라우드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정신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감정인데 그것을 흐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는 내용.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거 일단은 글쎄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요 부분은 그냥 문법적인 부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서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내려갑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자, 진화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때 댐이 가리킨 것은 바로 위에 있는데 결국 뭐다? 이모션, 감정을 언급한다. 수세대의 세월에 걸쳐서 우리가 진화, 발전하는데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감정에 뭐가 있다?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분명히 그 감정에 대한 쓰임새를 갖고 있을 것이다. 용도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쓰임새가 뭐냐?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 use는 바로 역할로 나오죠. 자, 이때 대어는 바로 앞에 있는 댐을 가리키는 여전히 감정 되겠다. 감정. 감정이 하는 역할 가운데 원 한 가지는 is 동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갖고 있는 그 역할들은 많겠죠. 그 중에서 원 하나는 is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수거로서 equip A with B, A에게 B의 어떤 갖추게 하다, 조건,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다. equipment는 도구란 뜻이니까, 장비란 뜻이니까. 여기도 equip A with B,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 감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도록 하는 거냐? 결국 감정의 역할은 drives and motivation, 결국 충동과 동기를 갖게 만든다. 감정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 충동과 동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감정의 역할은 이런 충동과 동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한다. 감정은 우리의 정신을 가리는,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기를 주고 더욱더 충동과 동기를 주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keep A with B 이런 거 수거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drives and emotion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빈칸 추론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 눈여겨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여전히 이제 감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감정이 갖고 있는 그 파워는 is to motivate. 자, motivate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다 끊어줍니다. 이렇게 식사와 우리 짝을 만나는 이런 것들을 attain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attain 얻다 뜻입니다. 획득하다.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동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감정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요 자리를 요렇게 빈칸 처리해서 이게 낱말 처리할 수도 있고 빈칸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다. 어쨌든 행동에 동기부여를 주는 소위 감정이 갖고 있는 그 힘,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다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짝을 만날 때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라는 내용. 이것도 기억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emotions, 이것은 하나의 뭐다? 메커니즘이다. 메커니즘은 어떤 시스템, 구조, 체계,
틀, 뭐 여러 가지 이런 형식, 뭐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기 어려운 메커니즘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 빠져 있는데 여기는 원래 set이라는 동사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 set 이렇게 하나 적어줍니다. set 동사 빠졌습니다. 오타. 자, 어찌됐든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입니다. 이렇게 수식합니다. 결국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무엇을 set이라고 하는 경우는 설정하다에 보면 설정하다 이렇게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다시 우리 뇌의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뭐다? 감정이다. 그럼 감정을 가리키는 뒤에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선행사는 메커니즘이 되겠고 그래서 메커니즘이고 주격관대 된 다음에 set 이렇게 시제 현재 s를 붙이면 안 된다. 앞에 메커니즘이 복수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우리가 눈여겨 봐주도록 합니다. 감정은 인간 우리 두뇌의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라고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스티븐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게 있어서 결국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기보다 항상 글의 순서는 뒤에 거라기보다 앞에 거 이렇게 해서 합니다. reason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이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passion, 열정. 자, 여기서 열정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되겠다. 감정. 이때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정을 가리킵니다. 감정의 반대는 바로 reason, 이성이니까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그 열정이 뒤에 보면 lie 나오는데 lie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자동사 되겠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에 있다. 요것은 타동사 목적어를 반드시 취하는 lay와는 구분을 해둘 필요는 있다. 이 자리에 lay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 어쨌든 이성보다는 열정이 바로 이 액션, 행동의 그 뿌리에 놓여 있다. 행동의 뿌리라는 것은 그 행동의 근원, 행동의 원인이다. 됐죠? 그래서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바로 뭐다? 패션, 열정 혹은 감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행동의 원인은, 뿌리는 다름 아닌 패션, 열정이다. 그 다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anything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unless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고 일단 요 사이는 wear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unless는 if not의 의미니까 조건 부사절은 주어 비동사가 생략 잘 되니까 어쨌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이 열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감정을 얘기한다. 감정. 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뒤에는 수동태로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위아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니 감정 열정에 빠졌는데 행동을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Never do anything.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요 맥락, 요 두 단어의 맥락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특히 unless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문맥상 unless가 들어와야 되지. 어줍지 않게 if가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겠다. 감정에 의해서 열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된다. 데이비드 휴미 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까 lie도 눈여겨 봐둡니다. 어휘. 계속 감정은 중요하다.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구현시켜 놓은 것이다. 우리 행동의 원인, 동기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자, 심지어 imprudent는 경솔한, immoral, 비도덕적인 행동, 그렇죠? 그것으로부터의 자제, 절제, 자제하게 만드는 것. he said는 양쪽에 콤마 나왔으니까 삽이 문장 맨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중간에 들어왔다는 것. 어쨌든 그는 말하기를, 이 데이비드 휴미 말하기를, 심지어 경솔한 행동, 그 다음 비도덕적인 행동, 이것으로부터의 자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행동도 좋은 행동이 있고 지금처럼 경솔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억제 자제입니다. 이게 restraint가. 이것도 결국 뭐다? 하나의 패션, 하나의 요것도 어떤 열정입니다. 열정의 그 지배력을 수반하게 된다. 뒤에 나오는 albeit a calming one, 어떤 무언가를 차분하게 하는 one, 것이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although, though 이런 뜻입니다. although 이런 뜻으로 다른 표현이겠고, 뭐 어찌됐든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열정의 지배를 수반하게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뒤에 이런 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 5번은 5번. 그래서 뒤에 보면 another 뒤에는 또 뭐다? another passion. 이 자리는 passion이 나오겠죠. passion.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열정, 또 다른 감정보다, 이게 됐죠. 또 다른 감정에 비해서 하나의 감정의 지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은 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경솔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패션으로부터 나오겠죠. 그죠? 결국 뭐냐면 이 또 다른 행동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감정의 지배력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경솔한 행동과 비도덕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패션이 있는데 그 패션을 또 지배하는 뭐다? 심지어 패션, 감정이 그 패션을 지배하는 것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을 하고 싶은 감정 때문에 경솔한 행동이 되지만 이것을 또 억누르는 또 다른 감정, one passion,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감정, 이 감정의 지배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지배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된다? 그 경솔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낸다. 원래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의 행동은 뭐다? 오히려 가라앉히는 거지요. 비도덕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가라앉히. 그래서 calming one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어쨌든 다른 열정, 다른 열정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열정에 하나의 지배력을 포함한다. 요 말 이해됐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여기 보면 경솔한 행동과 비도덕적인 행동을 막아주는 것 또한 또 뭐다? 또 이 감정, 열정, 거기에 해당되는 그 열정이 나와서 지배력을 행사한 결과물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솔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 그것조차도 어떤 하나의 열정이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열정이 다른 열정을 지배하는 것. 하나의 열정이, 그죠? 하나의 열정이 다른 열정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굳이 또 언급하자면 dominance 요거 어휘 표시합니다. 어휘. 심지어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조차도 열정이 나와서 그것을 가라앉히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행위조차도 이 감정이 올라와서 그것을 자제한다는 내용.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자, 됐습니까? 어쨌든 even 심지어라는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 as such라고 요거는 이 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골라서 빼면 되고.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동하면 이성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성 그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 하지만 오직 뭐다. 그 요것은 여기 보면 뭐 not A but B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결국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다? 그 방법을 알려줄 뿐이다. what to do가 아니라 how to do다. 이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 뿐이다. 무슨 방법이냐 하면 바로 뒤에 요겁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recommend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무엇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해석을 뭐하는 것. 열정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 열정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권해주는 게 있단 말이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성은 뭐다?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만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이라는 것.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행동은 바로 열정이 권고해 주는 것이다. 뭐다? 이성은 그냥 그것에 뭐만 제시할 뿐이다. how to do 방법만 제시해 줄 뿐이다. 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what to do와 how to do의 요 맥락, 뉘앙스, 요 표현 어휘 하나 기억해 두고 됐죠? 그 다음에 뭐 요 전체 이 뒤에 문장도 전체 그 자체도 요것도 서술 괜찮네 문장이 요렇게 따라서 어떤 행동의 원인의 이성적 사고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누가 이 열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감정입니다. 그 열정 감정이 권해주는 것을 이성은 그냥 단순히 뭐 할 뿐이다 하는 방법만 제시해 줄 뿐이라는 것. 됐죠? 자, 그래서 전달하고자 내용은 분명한데 이 표현 자체를 되게 어렵게 좀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을 계속 읽어봐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뭐다? 바로 감정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